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2월 26일 밥초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주식은 기대감으로 상승과 하락을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예. 자, 이번 주에 워낙에 이슈들이 가장 큰 이슈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슈가 되겠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 봐 오셔서 아시겠지만, 네. 자,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전쟁이었어요. 예.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전쟁이 됐든 간에, 전쟁은, 용납하면 안 되고요. 예. 물론 말로 할 수 있었던 충분히 가능할 텐데,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민간인들도 다치고 사상자도 발생되고 그랬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민간인들은 최소화가 됐었으면 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도 일부 아직도 지금 전쟁 중이고 이런 얘기는 좀 무거우니까. 예. 자, 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밤 사이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2.51%, 다우존스는 2.51% 상승했고요. 나스닥, 1.64%, S&P 500도 2.24% 상승을 했거든요. 예. 자, 일단 24일 날은 상당히 좀 초반에는 좀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예전에 과거의 걸프전 상당히 오래된 일이죠. 그 다음에 이라크전도 있었고요. 이라크전. 항상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하신다면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보다 전쟁에 대한 이걸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참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날 확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전쟁이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예전에 그랬어요. 이라크전도, 48시간의 최후 통첩, 이렇게 하면서, 그날 주가가, 증시가 아주 급락이 일어났었는데, 그 다음에 전쟁이 스타트 되면서, 증시는 바로 급등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침략 어쩌고저쩌고 선물 옵션이 3% 넘게 하락하고 미 선물 지수가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갔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바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증시에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쟁 발발 후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민스크에 대표단을 보낼 수 있다, 보낼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수들이 반등이 좀 이렇게 상당히 크게 나온, 증시가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후폭풍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왔거든요.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후폭풍이 아니라 이런 그런 불확실성이 다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이슈는 이제 연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를 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벌써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더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조선주들, 이런 쪽으로 이제 피해를 좀 볼 수 있고요. 현대기아차들. 뭐, 러시아에, 어, 그 공장이 있잖아요. 예, 공장이 있고 또 조선주들은 러시아에서 수주를 이렇게 해서 지금 선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 러시아가 돈을 우리나라에 입금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을 통해야만 가능한데 그게 지금 당장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뭐 나중에는 어떻게 돈을 받든지 어떻게든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그런 경제 이슈들 또 어, 여러분들 제가 이제 푸틴의 성격을 예전에 그런 것들을 좀 알았더라면, 아, 전쟁은 불가피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저도 그걸 좀 간과를 했어요. 예. 이 주식을 하면서, 아, 저 사람 저런 어떻게 보면 그런 유명인들에 대한 성격까지 좀 파악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 예전에 그 2008년하고 2014년도에 또 뭐 이렇게 그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 항상, 예, 지지율을 올리는 게 전쟁이었어요. 예, 크림반도라든지 뭐 이런 전쟁.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 명분이 뭐 그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뭐 지금 뭐 러시아 게 사람들을 뭐 이렇게 보호 측면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그게 아니라, 예, 지금 푸틴의 지지율이 이제 엄청 올랐을 겁니다. 예, 엄청 올랐을 거고요. 예. 오히려 저는 이번에, 미국 바이든의 지지율은 오히려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 그 선거가 있는데, 분명히 또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바이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지지율을 올려야만이, 예,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어떤 영향이 나올 건지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 넘어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어떤 영향이 나올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예,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유가라든지 또 이미 러시아는 뭐 어느 정도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저기 준비를 해놨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영향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그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완전히 뭐 이게 싸그리 다 바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흐름들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 이게 지금 러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가스관 루트인데요. 근데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이제 유럽 쪽으로 공급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이렇게 하고, 또 해상 운임들,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예. 앞으로 이런 쪽이 어떤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바뀔 건지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물론 이게 여기에서 뭐 싸그리 바뀐다, 완전히 뒤집어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주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앞으로는 어떤 시장 쪽으로 흘러갈 건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아이러니하게 저는 또 이걸 또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그 예전에 흑사병 있을 때도 전쟁이 일어났었고, 예, 이번에 코로나도 있을 때 전쟁이 또 우연찮게 또 일어나네요.
예. 일단 뭐, 제 세계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항상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팬데믹 때 전쟁들이 일어나는 게, 예, 물론,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참여를 했다면 세계대전으로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 바이든이 잘 참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죠. 네. 자, 일단, 항상 여러분들이, 자, 오늘 강의 주제가, 주식은 기대감으로 상승과 하락한다. 제가 이미 벌써 다 얘기했어요. 정치적이나 지정학적 이슈는 단기 악재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효과가 항상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전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전쟁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이제 전쟁만 났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그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이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수입하는 데들 이런 경제 이렇게 이 러시아가 그런 쪽에 그런 원자재 이런 쪽으로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하는 업체들, 그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산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러시아의 현대기아차가 공장이 있는데 당장에 여기에서 생산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 이게 풀리야 가능할 텐데 얼마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될지 모르겠어요. 현대기아차도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달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유가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하지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지금 얘기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가장 해소하기 좋은 이슈긴 한데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불러오는 그런 악영향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지지율이에요. 이번에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2024년도 선거에 승리를 해서 장기 집권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명분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계 국민들을 보호한다. 그거는 핑계이고요. 핑계이고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되면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아마 연준의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라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됐든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되면 그냥 빨리 일어나 버리는 게 좋아요. 빨리 일어나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대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으로 계속 하락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걸 여기에서 빨리 일어나 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을 매도 빨리 맞아버리면 돼요. 좀 더 아프겠죠. 먼저 맞으면 아프겠지만, 그래도, 빨리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금융시장은 항상 그래요. 어떤 전쟁 공포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도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가격 지수가 이제 5%가 넘었어요. 거의 웃도는 상승세가 나와서 아마 연준이 아마 3월 달에 긴축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잠깐 볼까요? 뭐 지금 대충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보면 삼중 바닥이거든요. 삼중 바닥.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지만 그 라인들 어느 정도 앞으로는 이 정도 라인들이 아마 저항 구간이고 다음에 이렇게 계속 열려 있어요. 예, 이렇게 여기 이 부분까지 이거를 조금 좁혀가지고 한번 봐볼까요?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분봉으로 한번 보면 눈에 더 조금 더 잘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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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간들, 이 구간들까지 아마 이 구간에서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움직일 가망성이 있어요. 예, 움직일 가망성이 있고, 예, 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1000포인트가 언제 회복이 돼? 1000포인트가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이런 구간들이 자, 여기도 저항 구간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지지 구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예, 이런 구간들 죄다 지금 앞으로는 저항 구간이거든요. 예. 자, 뭐 전쟁 관련 이제는 뭐 에너지라든지 대상 에너지라든지 그런 뭐 GSE 뭐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쟁 끝난 건 아니지만 전쟁 일어났어요.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예, 뭐 많이 올라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자제를 하시고 앞으로 준비를 하는 종목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리오프닝 관련주, 엔터주, 예, 그 다음에 또 반도체주 쪽에서 소부장 관련주, 예, 그런 쪽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차트를 돌리면, 아직 뭐 이게 뭐 반등이 다 나왔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가지시면 안 되고, 뭐, 지금 이제 반등이 다 나왔다가 아니라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베팅을 한다면 이 저점 3중 바닥을 손절을 잡고 베팅을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꼭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실 거면. 예, 그래서 손절을 잡고 베팅을 하시되, 예, 전쟁이 일어나면, 예, 그때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회다. 지금 여기에서 매도보다는 홀딩이고, 예, 홀딩이고, 저라면 이 라인에서 손절을 잡고 예,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 추세가 앞으로 이드 코로나가 일어나고 이렇게 추세를 바꾸고 올라갈 상황이 된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엔터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좀 한번 보셔야 될 게 어떤 종목을 보시냐? YG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YG1. 예,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브. 뭐, 방탄소년단이 저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쵸? 예, 공연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호텔 관련주는 호텔신라도 여러분들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면세점 관련주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것도 한번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화장품은 여기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눌림목이 좀 형성이 돼야 돼요. 이츠환불, 그 다음에 코스맥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예, PCB나 EUV, 이게 그 EUV가 그 포토공정 반도체 제작 중에 중요한 과정인데, 예, 포토공정 할 때 극자외선 파장을 하는 그런 제조 공정이거든요. 그거를 사용해서, 예, 그래서 뭐 좀 어려운데요. 예. PCB 쪽은 뭐 이쪽 삼성전기가 뭐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니까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 이노텍, LG 이노텍, 예, 이렇게 LG 이노텍이 많이 올라왔죠. 예,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 PCB 쪽이고요. 예, 신텍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예,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관심을 좀 갖고 보세요라고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예, 그냥 반도체 쪽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 정도 종목들이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차트도 안 보고 지금 이렇게 골라봤었는데,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아이폰도 폴더블 폰 만든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구글하고 샤오미도 폴더블 폰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폴더블 패널, OLED 패널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러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업체들, 여러분들 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쪽에 관심되는 그런 종목들, 뭐, PI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쪽들,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지고 그쪽에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폴더블폰 다 만든대잖아요. 이제 시장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일반 그 액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접는 데잖아요. 대세가 이제 접는 걸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업체들 다 만든다고 하니까 그만큼 수익이 좋아지겠죠.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업체를 찾으셔야 돼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독점을 하니까 그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동은 튼 것 같아요. 동은 텄는데 얼마나 쨍쨍 찔 건지, 이제 올라오다 다시 먹구름이 낄 건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공부 종목으로 딱 두 종목만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눌림목에서 매매하시면 좋고요. 이것도 뭐 눌림목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우산업입니다. 자, 현우산업. 이렇게 현우산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우산업. 왜 이 종목을 했냐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수렴을 하고 있어요. 손절은 그냥 한 5,000원. 이건 조금 폭이 큰데, 그래도 5,000원 정도까지는 버텨볼만 하다. 이 라인입니다. 이 저점 라인. 이 라인이에요. 보시면 지지 라인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죠. 여기, 그죠? 5,000원, 여기 이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렴하는 구간이거든요. 수렴하는 구간. 그래서, 우리가 수렴을 발산을 하고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 중에서 다시 어디로 발산을 할 건지, 위로 할 건지 아래로 할 건지. 자, 일단은 수렴을 하고 있어요. 발산을 했다가 수렴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전제 조건 반드시 손절 지켜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요렇게 올라가다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온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 상당한 파장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요. 반대로.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저항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여기 맞고 두들기 맞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뚫고 올라오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되는데 반대로 이게 뚫고 내려가면 하락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반드시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손절 안 하실 거면 손절 안 하실 거면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우테크론.
성우테크론도 동일합니다. 성우테크론 차트가 비슷하죠? 예, 현우산업이랑 올라갔다가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예, 수렴하는 과정. 예,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지라인은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리면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5,450원 정도 5,450원 5,450 여기 지금 거의 왔네요. 여기가 5,450원이 아니라 5,250원 이 정도 라인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 주식은 항상 그래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할 실적도 마찬가지.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실적이 딱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어떤 주식은 항상 기대감, 어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되니 또 하락도 되니 그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이슈가 터져서 그게 그냥 쟁점이 나타났다, 그냥 끝났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주식은 기대치나 하락치나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식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제품이 새로 올라왔어요. 부산 대저 짭짜리 토마토. 이번에는 그냥 M 사이즈 중에 이 S하고 S2S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M 사이즈 한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거는 한 10kg 정도 사이즈였고요. 5kg 2.5kg씩만 된답니다. 18에서 한 22과 조금 더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비싸더라고요. 토마토가 비쌉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계속해 왔던 건데 수제 어묵입니다. 어묵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참외가 출시됐습니다. 지금이 가장 비쌀 때거든요. 이제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비싼데 지금이 참외가 가장 맛있을 때라고 해요. 가장 맛있을 때라고 해서 그래서 뭐 제가 또 저번에도 동일해요. 여기에다가 여기 하우스가 있으면 하우스에 참외밭 이렇게 몇 두룩 있죠. 이렇게 두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 거예요 라고 지분을 참여를 했어요. 뭐 비용적이 지분을 참여를 해서 안 그러면 더 비싸지거든요. 더 비싸져서 그래서 지분 참여해가지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저렴하게 드릴 수 있게끔 최상의 제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참외가 상당히 맛있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정품. 뭐 가정용은 약간의 스크래치, 뭐 깎으면 그냥 똑같아요. 똑같고 스크래치나 약간 뭐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가정용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실속형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양파즙은 대략 한 15박스 남았어요. 이제 이제 이거 다 떨어지면 아마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초쯤이면 다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저기 들어올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홍삼은 뭐 꾸준히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워서 매매하는 습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예전에 올려드렸던 그런 그 강의들 한번 그 유튜브에서 대표님이 올려주신 강의들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시고 내 꼴로 만드는 그 강의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차트에 직접 이렇구나 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원칙, 그런 것들 꼭 기본과 원칙 지키시고, 욕심 조금만 줄이세요. 욕심 조금만 줄이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올 겁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